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실려있는 고전시가 작품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2018학년도하고 19학년도라고 EBS 수능특강 교재 작품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예전 교재나 지금 교재나 다루는 주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세고의 농부가입니다. 이게 지금 연시조인데요. 학생들이 약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EBS 교재 71쪽에 있습니다. 연시조입니다. 12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부 7수, 후반부 5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1년부터 3년까지가 봄이고요. 그 다음에 4년, 5년이 여름이고 6년, 7년이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8년, 9년은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교훈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농사일과 백성의 교화가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다. 3, 4조 4음보로 되어 있다. 이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조는 형식이 일정하기 때문에 쓸 때 형식적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일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형시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시조에서 뭐를 장이라고 하고 뭐를 구라고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하죠? 초장, 중장, 종장. 알았죠? 요 하나를 좌수의 작은 충각 여기까지를 하나의 구라고 하고 우수의 옮겨내요. 이게 또 하나의 구입니다. 그럼 하나의 장은 몇 개의 구로 되어 있죠? 2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6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음보로 되어 있다? 4음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에 3글자, 뒤에 4글자, 3, 4조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조의 형식을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시조의 형식의 기본적인 형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목 옆에다가 농가원령가를 이걸 써놨는데 왜 이걸 써놨냐면 이 두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썼다? 농사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모의고사에 농부가가 아니고 농가원령가가 나오면 이 농가원령가가 농부가의 공통점이 농사일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농가원령가는 여러분들 원래 원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령체로 되어 있고요. 1월달부터 12월달 달거리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보면 앞부분에서는 계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농사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세시 풍속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농가원령가에 이게 있다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귀농하는 분들 블로그를 보면 그 블로그에 농가원령가가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월 달에 무슨 농사 일해야 되고 2월 달에 무슨 일 해야 되고 3월 달에 무슨 일 해야 된다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귀농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부가하고 농가원령가는 얘는 가사고요. 얘는 시조입니다. 알았죠?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현대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1년부터 3년까지가 봄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3수는 봄입니다. 알았죠? 4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져본 사람들은 사실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농사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여기 좌수에 잡은 충강 우수에 옮겨내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왼손에 잡은 봄빛을 오른손에 옮겨내요. 이게 봄빛이라는 뜻입니다. 봄빛. 됐죠? 그래서 왼손에 잡은 봄빛을 오른손에 옮겨내어서 아니 봄빛을 왼손에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옮겨내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 다음에 농부가 흥을 겨워서 겨워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기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흥을 이기지 못해. 수답에 수답이란 말은 무논이라는 뜻입니다. 무논. 그러니까 논에 물이 좀 있는 겁니다. 알았죠? 무논의 이종하니 뭐를 옮겨 심으니 여러분 내가 분명히 했어요. 문학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머릿속에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왼손에 잡은 봄빛을 오른손에 옮겨내어서 농부가 흥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논에서 뭐를 심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내기 하는데 농부들이 뭐하게 모내기 한다?
즐겁게 모내기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건 즐거운 모내기가 핵심 내용이다. 초장하고 중장은 농부가 즐겁게 모내기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농부가 즐겁게 모내기 하는 모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아마도 성세낭민은 이뿐인가? 이는 누구겠냐 이게. 성세낭민이란 말은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백성은 이뿐인가? 이렇게 써는 겁니다. 당연히 이는 누구겠어요? 농부죠, 농부. 이해됐죠? 여기서는 이제 시적 화자의 자기 생각과 판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이죠. 됐죠? 그래서 왼손에 잡은 충강 우수에 옮겨내어서 농부가 흥을 이기지 못해 무논에 모를 옮겨 심으니 아마도 성군이 다스린 세상에서 즐거운 백성은 농부뿐인가? 당연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지조 형식대로 하면 3, 5, 4, 3. 여기 지금 분명히 마지막 음보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음보가 빠졌고요. 마지막은 의문형으로 끝났는데 이 의문형을 우리가 아마도 성세낭민은 이뿐인가? 라고 물었지만 결국 이뿐이다 라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라면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일단 여기 마지막 음보가 빠져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초장, 중장은 모내기, 즐겁게 모내기 하는 모습. 마지막 종장은 시적 화자가 모내기를 즐겁게 하는 농부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백성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수에서는 초운재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모내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 모내기 하면 이렇게 논이 있어요. 논이 있으면 여기 양쪽에 줄을 잡고 있고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여기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고 여기 이제 모 묶음들이 있어요. 모 묶음들. 이걸 모 묶음들을 이렇게 논에다 던져놔요. 알았죠? 그럼 이제 뒤로 가면서 모를 심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양쪽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왼손에 모를 잡고 있어요. 모 묶음을. 알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의 모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문운에다 심어. 그러면 요 충강이란 말은 모를 비유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모를 옮겨서 이렇게 심어. 됐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 여름이. 그럼 모가 이제 문운에서 점점점 자라. 됐지? 자라면 그 모 옆에 잡초들이 있다며, 잡초들. 그 잡초를 뽑아주는 걸 우리는 김맥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김맥이. 됐죠? 그럼 이게 말. 초운, 재운, 풀멸적이. 처음 김맥이, 두 번째 김맥이, 풀멸적에 저 농부 참 수고한다. 사립, 삿갓. 머리에다 쓰는 삿갓. 삿갓 쓰고 호미 들고. 요거는 무슨 법인지 알죠? 대구법입니다. 삿갓 쓰고 호미 들고 상평, 하평. 위에 논, 아래 논 분주하다. 이런 뜻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사수에서는 뭘 얘기했다고 보면 돼요? 김맥이죠. 바쁘게 김맥이 하는 모습입니다. 바쁘게 뭐 하는 모습? 김맥이 하는 모습. 아마도 실시하는, 아마도 때를 놓치면 1년 생활이 허사인가? 당연히 허사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삼수에서는 뭐? 모내기. 사수에서는 뭐? 김내기. 근데 삼수에서 모내기 할 땐 농부들이 뭐하게? 즐겁게. 됐죠? 사수의 김내기에서는 마지막에 이 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도 때를 놓치면 1년 생활이 허사인가?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화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오수하고 육수를 해볼까요? 오수도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육수는 가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애써 정성을 다하여 심은 곡식이 날이 감으로 근심했는데 됐죠? 지금 우리가 모내기 했어요. 뭐가 이렇게 자라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곡식이 될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유연자군 구름입니다. 뭉게구름 오신 비에. 됐죠? 뭉게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내렸어요. 비가.
비가 내리고 패는 이삭이 거룩하다. 이삭이 팬단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뭐가 자라잖아요. 알았죠? 그러면 그 끝에 벼이삭이 달리기 시작하는 게 이삭이 팬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곡식이 혹시 가뭄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죠? 나중에 비가 내려서 때마침 이삭이 패고 있다. 이 뜻이. 근데 결국 이제 벼이삭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럼 마지막에 웃음풍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의 조화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의 섭리. 성하신다. 임금의 덕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결국 옛날에는 원래 여러분들 나라의 가뭄이 너무 심하면 임금이 덕이 없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도록 제사를 하면 비가 또 내리죠. 내리면 이제 임금의 덕에 의해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고 사회가 백성들이 즐겁게 살아가면 그게 다 누구의 덕이다? 임금의 덕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건 임금의 덕인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익어가는 모습, 곡식이 패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뭄이 들까 걱정했는데 비가 내렸다. 그래서 뭐가 팼다? 이삭이 열렸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의 덕? 이것도 다 누구의 덕이다? 임금의 덕이다. 임금의 덕에 감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육수는 백로상강이란 말은 이건 절기입니다. 백로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 백로상강 닿거든 낫 갈아서 손에 들고, 이런 뜻이야. 낫 갈아서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까 백곡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익은 걸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됐죠? 이거는 이제 논에 나가 보니까 곡식이 익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때를 놓친 농부는 말해서 무엇하자? 말할 필요가 없다예요. 됐죠? 여기에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교화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절이 가을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됐죠? 다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 계절은 가을입니다. 닿거든, 되었거든. 됐죠? 낫 갈아서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까 백곡이 온갖 곡식이 다 익었다. 됐지? 밑에 지금 때를 놓친 농부는 말해서 무엇하냐?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낫 들고 와서 열심히 이제 뭐 해야 되지? 배배기 해야죠.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 여름, 육수가 가을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수하고 8수를 볼까요? 7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수고하여 백곡이 풍성하다. 결국 이제 곡식이 잘 익어서 아주 풍요로워. 풍성하다. 웃음풍조. 됐죠?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았던들, 우리가 한포고복을 어찌 하겠습니까? 한포고복은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배를 어찌 두드리겠습니까? 두드릴 수 없다. 서리법.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농사 짓고 나서 가을이 돼서 곡식들이 잘 돼서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였던들, 우리가 어떻게 배불리 먹고 배를 두둥길 수 있었겠습니까? 구태풍. 됐죠? 나라가 태평하고 민안락, 백성이 편안한 건 바로 지금 이때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때가 아니냐. 됐죠? 이렇게 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추수 다 하고 나서 결국 농사 짓고 나서 내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지금 시대가 가장 편안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써놓은 게 이 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해됐죠?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금세 신가? 맞단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것도 서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여러분들 뒤에 문제 풀면서 확인하겠지만 마지막에 누군가한테 묻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팔수에 가면 아까 팔수는 여러분들 후반부에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 추수 얼마 했는가?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와 신역으로, 토세와 토지세하고 신역으로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런지. 근데 결국 토지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건 백성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심이 좀 들어있죠.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내 농사 지은 것을 할 때 요 내가 누가 될 수도 있다. 시적 화자가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농사 짓고 나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토지세 다 내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농부의 모습이다. 이해 다 되죠?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들을 선생님 부탁인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 한번 배우면 축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왼손에 잡은 봄빛을 우수에 옮겨 담아 봄빛은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농부가 흥을 이기지 못해서 문혼에 뭐를 옮겨 심으니 아마도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즐거운 백성은 이 농부뿐인가? 됐죠? 그래서 모내기에 즐거움이 들어있다. 초운, 재운, 풀멜적에 처음, 두 번째, 긴멜적에 농부 수고한다. 삿갓 쓰고 호미 들고 위아래 논에 분주하다. 아마도 때를 놓치면 1년 생활이 허사신가. 됐죠? 허사인가? 오케이? 요거는 모내기의 즐거움, 요거는 김매는 모습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애써서 심은 오곡이 가뭄 때문에 근심했는데 뭐가 내려서 비가 내려서 이삭이 패니까 참 보기 좋다. 웃음 풍조는 자연의 섭리. 다 임금의 덕인가? 이러고 끝난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로산강은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는 가을. 닷거든 낯가라서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백곡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어요. 지금 때를 놓친 농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됐지? 그 다음에 1년 수고해서 곡식들이 아주 많아요. 풍족해. 됐지? 웃은 풍족. 결국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됐죠? 우리가 어찌 한포복하고 살겠냐. 됐죠? 우리가 어찌 배불리 살겠냐. 아마 국태풍 민안락은 지금이다. 됐죠? 태평성대에서 편안한 백성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맨 마지막은 농사 졌어요. 됐죠? 근데 결국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 끝.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대꾸적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꾸법을 밑줄을 긋고 써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꾸가 뭔지를 알아야죠. 알았죠? 구가 서로 구의 구조가 같은 겁니다. 대꾸는. 구의 구조가 같은 거예요. 됐죠? 대꾸적 표현은. 만약에 우리 쓰면 이런 거야. 아름다운 강산 풍요로운 조국 이렇게 쓰면 요게 관용어 수식, 요게 관용어 수식. 그럼 요 구하고 요 구가 구조가 같죠. 요게 대꾸거든. 됐죠? 여러분들이 대꾸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있었죠? 사립 쓰고 호미 들고 요게 대꾸입니다. 사립 쓰고 호미 들고 이게 됐습니까? 이게 대꾸예요. 됐죠? 다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자, 대꾸적 표현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관찰 대상의 외양과 움직임은 요건 삼수. 사수에 보면 농구의 외양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삿갓 쓰고 호미 들고 외양. 됐죠? 모내기 하는 모습, 김매는 모습. 오케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수의 내용을 각각의 시간적 배경, 당연하죠.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성어를 쓰고 있다, 의성어 없다. 답은 4번이다. 알았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질문 형식으로 화자의 판단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 질문 형식 많이 쓰죠. 그걸 질문 형식이라고 해도 되고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사수와 육수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농부의 노고에 깊이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농부를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한테 꼭 뭐라고 얘기해? 떼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반성 들어있지 않죠.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
고통, 연민, 됐죠? 그 다음에 농부가 모르는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일깨우는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대체로 학생들 중에 문제 풀 때 착각하는 건 5번이라고 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모르는 노동의 가치라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양병철이가 농사를 열심히 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비록 힘들지만 그 힘든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노동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3번은 보기 설명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기의 설명에 따라서 밑글을 확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이세구의 시조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 주목할 만한 모습인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요.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료들의 부패, 이걸 썼대요. 관료들의 부패와 수탈.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폐해를 고발했다.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회 질서 복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3장 구성되어 있는 시조 발화 양식을 쓰고 있다. 효과적으로 완결성 있게 썼는데 종장의 마지막 음보는 생략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표에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성세낭민과 국태평, 민안락 등은 됐죠? 유교적 이상국가다. 맞죠? 아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건 유교적인 이상국가가 맞습니다. 보기에서도 분명히 유교적인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하요. 가뭄 때문에 걱정했는데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된 거죠. 됐죠? 이 내용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토세와 신욕을 걱정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국가가 잘못하는 게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연행의 방식에 따라서 각 수의 종장 마지막 음보가 생략되어서 뭘 준다? 생략이 되면 여운을 남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장, 중장, 구체적인 상황을 종장에서는 이에 대한 화자의 판단, 주관적 판단이나 태도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농부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이 3년부터 8년 말고 나머지 수도 꼭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부터 3년은 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마지막 9년, 10년, 11년, 12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교훈이 들어있다. 당연히 여러분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교훈이겠죠. 열심히 일해라. 근검절약해라. 응? 됐죠? 세금 때문에 농사 짓고 세금 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절약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니까 혹시나 이 교재에 없는 부분을 꼭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알았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작품들 혹은 혼자서 읽고 나서 이해가 좀 어려운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